성관이 특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성관이 특검을 좀 걱정하는 방송이나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태한 특검을 개인적으로 알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 되고 특검을 잘 수사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지금 처음부터 특검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분이 일단 부산 출생이고 그때 제가 이혁 후보나 다른 후보들 중에 호남 인맥을 타고 들어와서 뭔가 서로 내통할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통은 지역색까지는 따지지 않는데 이번 특검만큼은 진짜 민주당이 이만큼도 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만약에 민주당이랑 내통하거나 연락하는 거 제 레이더에 포착되면은 저부터 이태한에 앞장서서 때릴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태한이 특검이 지명되고 나서 첫 인터뷰를 보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특검보 인선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24년도에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만들어서 TF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북상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 탄핵을 하니까 아 이거는 법치주의의 위기다. 그런 식으로 수사했던 사람 보복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박상용 검사를 방어하는 제 입장과 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 TF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보안수 사건 폐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레이더망은 가동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특검에 힘을 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해야 응원하고 무지성적으로 응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특검보 인선까지 지켜봐야 되고 특검보 인선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만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걱정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법무법인 동인에서 맡았었다. 또 성관이 관련된 소송을 법무법인 동인에서 맡았었다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인은요.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드는 로펌일 거예요. 제가 그 로펌 순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가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펌은 대부분 별산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펌이라는 소속하에 있지만 각각 사무실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그래서 내가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남이 무슨 사건을 맡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성관이 관련된 소송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성관이 관련된 소송은 다른 로펌들도 다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로펌 소속은 로펌이 맡았다는 이유로 그 변호사를 다 배척을 하면은 특검 후보를 아예 하는 게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직접 맡은 건 줄 알고 약간 직접 맡았으면 이거 이해 충돌이나 또 설사 맡아서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객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한 의심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특검 시작하기도 전에 이분이 무조건 최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법무법인이 맡았던 것과 개인이 맡은 거는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정도 수준이라. 그러니까 어떤 댓글은 조금 더 나가서 아니 성관이 소속 맡았던데 어떻게 믿어? 이번 특검 해봤잖아요. 라고 우리가 벌써부터 특검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손을 놔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민주당 입에 넣어가지고 특검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해보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잘 감시를 해야죠. 저부터 레이더망을 가동할 겁니다. 근데 특검보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은 내일 정도에는 특검보 관련돼서 인선안이 어느 정도 외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5일 내에 이제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며칠 내에 특검보 인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직후에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특검이 되지도 않았는데 특검보한 후보들한테 전화해서 너 맡을래 안 맡을래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검보 후보를 10명을 보내서 5명이 임명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내로 특검보가 임명이 되는데 특검보 인선을 보면 어느 정도 수사력과 특검의 파괴력이 있을 건지 대략 예측이 되고 제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특검보 인선이 잘못됐으면 저도 비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보 절차는 봐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성관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리고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저도 한때
그 수사에 그 매진했던 사람이고 저도 수사를 잘한다고 손꼽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그 수사팀 관련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특검이 수사팀 인원이 166명이면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1명에 파견검사 20명, 특검보 또 5명에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또 7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일 기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면 어디든지 대규모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예, 동시에 50명, 100명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정도 규모면. 그러면은 검사랑 특검보만 하더라도 그렇고 특별수사관이 또 7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고 최장 170일 수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여론이 선관위의 비리가 막 파헤쳐졌는데 뭔가 우리가 속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특검하자라고 해도 안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최장 170일간이지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특검의 동력을 안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기간 20일이 있고 본수사 90일, 연장 60일까지 가능하고 준비기간 20일도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저번에 되게 열받았던 게 선관위에서 용해에게 녹여가지고 막 녹여버렸잖아요. 증거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중에 핵심 증거물이 있는 게 밝혀지면 증거인멸로 예,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에 예, 신속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증거인멸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20일 내내 사무실만 구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성이 되고 빨리 짜여지는 대로 수사팀도 짜가면서 수사를 또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일이라도 그냥 놀리면 안 돼요.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첫 번째 이 선관위의 수사 대상은 선관위 직원들 개인 비리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속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선관위 서버라든지 법원도 있잖아요. 이때까지 선관위랑 한편처럼 같이 해왔잖아요. 압수수색을 이만큼 청구했는데 이만큼 줄여서 발부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법사위에서 못 참고 싸우겠지만 그래도 영장을 넓게 안 내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 비리를 밝혀나가면 개인 비리에 대해서 영장을 적게 내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규정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특검법을 설계할 때 이 부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위원들, 직원들, 또 관계자들, 그러니까 선관위와 약간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그리고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그리고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한 운영까지 직무와 관련된 모든 개인 비리, 뭐 예를 들어 서버 업체를 저 수의계약을 체결해주면서 뒷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부터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밝혀도 될 것 같아서 밝히지만 합수본에서도 제가 선관위 수의계약 비리를 막 밝혀나가니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는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합수본이 미덥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도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또 직무유기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공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자료를 다 줬어요.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합수본에서도 수의계약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준 자료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거고 왜 수의계약을 제가 막 푸시를 하면서 합수본을 밀어붙였느냐. 이게 맨땅에 갑자기 수사하려면 힘들어요. 모자라더라도 합수본에서 약간 수사한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더 확대해서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합수본을 믿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미리 우리 보좌진들이 다 수사관이야. 그래서 자료도 분석하고 뭐 해서 예비 특검팀을 제가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 특검팀을 가동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을 저 나름대로는 순서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 관련된 거는 딱 던지는 순간 수의계약으로 몇 명이 구속되면서 선관위 직원들도 이제는 특검이
이제 그런 마음 심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민주당이 알아서 우리 보호해 주겠지. 이때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구속 안 됐으니까, 아, 특검 들어와도 설마 우리 구속이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뭐 옆에서 갑자기 오늘 점심 먹은 선관위 직원이 갑자기 개인 비리로 막 그날 오후에 막 체포가 돼. 그런 것들을,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 바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여기 못 빠져나간다. 라는 그게 그런 분위기가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이 있다는데 지금 양심선언 하겠습니까? 갑자기 양심선언 한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고백하겠어요?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것도 자기들이 은밀하게 숨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라는 게 찾을 수도 있지만 꽁꽁 숨겨놓으면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부에 자기 잘못을 자기가 그 옛날 말로 고변이라고 하죠. 고변. 네. 자기 잘못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옛날 조선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하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가 아니면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은 보호해야 되지만 그 정도의 그냥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놈의 볼기짝을 매우 쳐라 정도가 돼야지 이게 진실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아유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고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인 비리 완전히 처음부터 깨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몇 명이 구속돼서 이게 물론 뭐 단서가 있으면은 선거 관련된 그 부정선거 관련된 단서가 있으면 그거 바로 구속하는 거야.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수사에서 뭐가 딱 눈에 띄는 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수사부터 보여주기식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병 확보부터 해나가야 돼요. 저는 물반 고기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비리는. 왜?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의계약을 막 했는데 몇십 년간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맨날 해. 그러면은 수의계약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선관위 직원한테 명절이든 뭐든 인사 안 할까요? 회식 안 할까요? 접대 안 할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걸려서 구속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 그러면은 옆에 보고 있다가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론 저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선관위 직원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을 전체적으로 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느 조직이나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너무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썩은 부분이 생각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속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댓글에 맞아요. 볼기에 불이 나야 입을 엽니다라고 하셨는데 싱가포르이 태형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태형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태형이라는 게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태형이 제가 뭐 태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실릴까봐 기계로 강도를 조정해. 그래서 진짜 세게 때리나 봐요. 진짜 세게. 그래서 태형으로 기계로 딱 때리면 태형 뭐 예를 들어 10대면은 볼기짝 10대 맞는 거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 대 정도 때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거나 하면 안 되니까 또 치료할 시간을 줘. 그리고 한 20일 뒤에 다시 불러서 또 태형을 해. 근데 그 태형 맞으러 가는 날은 막 범죄자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를 저지른 고통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형 집행하자는 거에 찬성론자라고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 저는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워낙 극악한 범죄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면서 잔인하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오히려 행색계나 하면서 나 사람 죽였느냐고 어깨 쫙 펴고 다니는 꼴을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사형 시간을 그날 오전에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언제 내가 집행될지 몰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 국가이기 때문에 고문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저는 범죄자의 인권? 이 정도 보호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옛날 시대의 범죄자 인권 얘기하고 다 뭐 저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 인권 얘기하면서
되게 유식한 척 했거든요. 이제 유식한 척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돼요. 어떻게 범죄자인 것만 계속 얘기합니까?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묻지마 범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걸리고 걸리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네. 네, 댓글에 우리 합수본이 우리 의원실 보좌진보다 수사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솔직히 와 내가 진짜 우리 보좌진들 데리고 수사권만 있었으면은 지금 선관위 직원 한 지금 진짜 50명은 구속돼 있을 텐데 진짜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 자료랑 1차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자료를 제대로 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붙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도 선관위를 감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잖아요. 그 얘기는 수의계약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오늘 얘기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여튼 볼기착을 쳐서라도 밝힌다는 각오로 실제로 볼기착을 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각오로 구속수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 의외로 이거 먼저 수사해야 돼요. 증거인멸죄부터 먼저 수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증거를 인멸하면은 구속된다는 걸 바로 보여줘야 돼요. 증거인멸은 무조건 구속수사 사안이거든요. 구속의 사유가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인데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예외 없는 구속 사유예요. 증거를 직접 인멸했어. 근데 구속을 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법원도 초기에 증거인멸죄로 영장을 넣으면 이거를 영장을 기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의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서둘러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무결성이나 자료 지운 거 없는지 컴퓨터도 왜 개인 컴퓨터든 어떤 컴퓨터든 그 포렌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경고하지만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증거를 인멸하면 인멸한 행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증거인멸 부분을 수사하면 그 수사에서 본인들이 구속 안 당하려고 인멸한 증거를 들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범인이 감추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살인범이면은 제일 먼저 뭘 감출까요? 제일 먼저 흉기를 감춰요. 왜? 거기 자기 지문이 있고 피해자의 혈흔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흉기부터 버리잖아요. 피 묻은 옷부터 버리잖아요. 그래서 흉기를 찾고 피 묻은 옷을 찾는 순간 그 사건 수사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을 돌아갈 게 아니라 증거인멸을 딱 때려가지고 인멸한 증거를 이미 인멸해서 없어진 증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멸하려다가 그냥 혹시 몰라서 증거인멸했다가 나중에 또 본인이 엄청나게 책임을 질까봐 증거를 아예 없애지 못하고 어디 숨겨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걸로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특검의 권한을 제가 특검법 설계할 때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수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건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요만한 고발 사건이 있어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굳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만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가 왜 6.3 지방선거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범죄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도 숫자를 여러 개 배열을 해놓고 다음 나올 숫자가 뭘까요? 맞추는 문제 있잖아요. IQ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도 숫자 배열이 많을수록 맞추기가 쉽거든요. 근데 범죄도 패턴이 있어서 각 선거별로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를 패턴을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칙했던 그 방법이 지난 대선 때도 벌어졌을 거고 그 지난 총선 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단순해서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안 걸렸다 싶으면 그 방법을 계속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건들을 일단 긁어 모아야 돼. 사건이 되든 안 되든 한 장짜리 단서라도 지금 우리보다 부정선거를 먼저 외쳤던 분들이 직접 본인의 목격담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진정서 이런 것들이 다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들도 많아요. 그때는 사회적인 환기를 시킬 수가 없었고 이게 뭔가 수면 위에 올라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석 구분이 안 된 채로 어떤 거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의혹들이 다 그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혹은 의혹인 거예요. 근데 의혹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는 진짜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범죄까지 나아간 거를 범죄 단서로서 우리가 바로 확인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오해에서 비롯돼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수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심 없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 기존에 무혐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둘 게 아니고 다 모아야 돼요. 일단 예. 저한테 제보한 사건들도 제가 다 잘 보기 좋게 정리해가지고 예. 저 특검으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상 팩트를 다 밝혔잖아요. 투표율은 조작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료를 다 넘길 거예요. 특검이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한 자료, 우리가 보도자료에 담을 때는 분석을 100을 해도 국민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픈하는 거는 2, 30밖에 오픈은 못해요. 네. 왜냐하면 70까지, 나머지 70까지 하면은 너무 뭐가 팩트가 많아지면서 복잡해.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생업에 바쁘신 국민들이 핵심만 아시면 되시지, 그거를 세세한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70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70에 관련된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얘기한 것 대비로 우리는 팩트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제가 넘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도 자료를 다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산발적으로는 선관위 서버도 압수수색하고 뭐 압수색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압수수색 없이, 강제수사 없이 어떻게 이걸 진상을 규명합니까? 만약에 강제수사가 없다면은 저부터도 특검 정신 차리라고 난리 칠 거예요. 분명히 강제수사를 신속히 해야 되고 상당히 넓은 범위로 해야 되고, 만약에 법원이 기각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나요? 난리 치지. 법사위에서 지금은 대법관 제청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는 법원 행정처 편을 들었지만, 만약에 이 사건 선관위 특검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장이든 법원 관계자든 누구래도 제가 국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평소에 말을 좀 착하게 해서 그런지 세게 말하려고 해도 최대 말한 게 국물도 없습니다 정도네. 하여튼간 진짜 저는 그거는 제대로 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도 선관위 감싼다는 식으로 하면 법원도 신뢰를 잃습니다. 제가 이거는 충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부가 살아야지 대한민국 법치가 사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관위와 그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칼같이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 비리에 관여됐으면 법관 출신이어도 칼같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법관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관 출신이 선거 관련된 부정에 관여되거나 개인 비리가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법부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겁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선관위 서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한 열흘, 20일 그 정도 연속으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할 때까지 굉장히 장기간 하는 게 중요해요. 요만큼 뭐 선관위 서버 압수했는데 서버 중에 요만큼만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고, 제가 이제는 투표율 문제에서 개표율 문제로 넘어와서 개표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표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끝까지 제가 파헤쳐서 공론화할 거는 공론화하고 특검에 보낼 거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제가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감시를 할 테니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뭐 어떤 사건을 그 법인에서 맡았으니까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특검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특검이라는 게 그 조직 구성원이 160, 70명이 되는 겁니다. 17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 특검이 좀 이상하다고 쳐도 특검부 중에 정신 똑바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하겠다고 치고 올라가는데 특검이 어떻게 말립니까? 이렇게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그러니까 거기 파견나간 검사, 특검보,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할 사람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2, 제3의 박상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벌써 이 설명하다 보니까 6시 넘었네. 오늘 제가 어제 변호사 동기 실종 사건 썰을 좀 풀려고 했었으나, 제가 너무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오늘은 그 댓글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예, 시간 안배, 저는 제 마이크 꺼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 법사위에 가서는 시간 안배를 정말 칼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똑바로 하세요! 하라고 하면서 맨날 이게 딱 시간이 삐 끝나요. 근데 내가 여기만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약간 수다 떠는 재미에 제가 시간 안배를 매번 실패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시간 관련돼서 철저한 사람인데 시간 안배가 계속 실패하네요. 사건 썰은 제가 좀 이거는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예. 다음 이 시간에, 이게 왜, 재밌는 것도 약간 재밌는 맛보기 딱 하다가, 예.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재밌는 장면에서 딱 끊어.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나 요새는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네. 내일 우리 하나요? 이거? 네, 금요일이, 내일 방송합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 놓치시면 정말 재밌는 얘기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5시는 웬만하면은 약속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제가 스스로 1시간 제한을 좀 걸어놨거든요. 왜 걸어놨느냐. 좀 뭐 2시간도 떠들면 좋은데, 예, 이거는 너무 방송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또 떠들다 보면 2시간씩 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또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5,000분 넘게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예. 저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이태한 특검팀에 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저 수사 노하우 이거 다 공짜니까, 예. 저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까 여기 혹시 특검팀에 나가 계실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들은 거를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생각인 것처럼 근데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수의계약 먼저 파면은 이거 구속되면서 입 좀 열 것 같은데? 좀 볼기짝 때리듯이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그렇게 본인 생각인 것처럼 해서 특검팀을 좀 잘 이끌어주세요. 여기.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 5,000분이나 계신데, 선관위 특검에 관심 있는 분이 5,000분이나 모였는데, 이게 뭐 일반 국민도 계시겠지만, 공무원도 없겠어요? 네. 댓글에 저보고 먹방까지 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튜버의 길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좀 입이 짧은 편이 돼가지고, 근데 대신에 좀, 입이 짧은 대신에 급하게 적은 양을 많이 좀 맛있게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요새도 그거 하나 모르겠네. 그 유튜버 그거 먹방 저도 자주 보는데, 요새는 소식자 관련된 것도 많더라고. 되게 조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소식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먹방 얘기 왜 이렇게 웃기냐? 네. 일단은, 자유대한민국을 좀 바로 세워놓고, 여러분들과 좀, 부정선거도 밝히고, 특검에서 선관위 관계자랑 뭐 이런 거 해서 한 100명쯤 구속해놓고, 그때 우리가 좀 잔치하는 기분으로 먹방을 한번 할게요. 네. ASMR을 하라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힘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 방송하는 사람이 더 즐기는 방송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입팀막 서명 받으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부산에서도 입팀막법 서명 받는 거 제가 좀 추진할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하루 했는데 4,000분 정도가 그날 서명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실 만한 분들은 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느는 속도가 좀 줄었는데 제가 이거를 매일 이렇게 올려서 하는 데는 팍팍 늘기가 어렵고요. 제가 이벤트를 좀 새로운 참신한 이벤트도 일으켜가면서 피해 사례도 수집하고 제가 요번에 이 입태막 헌법 소송도 정말 제대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또 주변에 도도 말고 덜도 말고 22촌까지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22촌 잘 찾으셔가지고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 예,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사건 썰러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